그래서 세 번째 클래스 상속 관계, 섹션 3의 클래스 상속 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클래스로부터 필드와 메서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새로운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런 그 상속 관계에서 용어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면요.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있던 기존의 클래스죠. 이 기존 클래스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모 클래스입니다. 부모 클래스를 부를 때 파이썬에서는 슈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슈퍼 클래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기존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새로운 하위 클래스라고 했죠. 새로운 하위 클래스. 그래서 이걸 자식 클래스라고 하고, 파이썬에서는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슈퍼 클래스의 관계에서 이제 하위에 해당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인 하위 클래스로 필드, 메서드 등등을 이렇게 상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금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클래스에서 이제 상속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로 상속을 받아서 그런 그 방금 우리가 했던 인스턴스 변수 또는 메서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죠. 슈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동계 클래스 올림픽에는 필드하고 메서드가 이렇게 경기 종목 필드하고 경기 방식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보통 그 동계 올림픽 과목에서 종목 중에 빙상 쪽의 스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상 쪽의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은 이제 얼음 위에서 하는 그런 스포츠고, 설상은 눈 위에서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빙상 경기 클래스와 설상 경기 클래스가 이제 슈퍼 클래스인 동계 올림픽 클래스에서 이제 그 메서드와 필드를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상속을 받고 각각의 이 빙상 쪽에 있는 클래스는 거기에 필요한 필드와 메서드만 각각 선언을 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설상 쪽도 설상 경기 클래스에만 관계된 필드와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위에서 이제 지정한 필드와 메서드, 경기 종목이나 경기 방식 등은 그대로 자기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이렇게 슈퍼 클래스를 상속하기 위해서 서브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슈퍼 클래스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여기서는 이제 슈퍼 클래스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클래스를 그냥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변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서브 클래스도 동일하게 이렇게 클래스를 써서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쓰는 인스턴스 변수와 이런 메서드 등은 각각 다르겠죠. 다르게 선언을 해야 되겠죠. 굳이 뭐
같은 것을 선언하면 그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괄호 안에 서브 클래스 옆에 바로 괄호 안에 이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주면 이 슈퍼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 쉽죠. 이렇게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선언하는 방식이에요. 괄호 안에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해라.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참, 파이참 다시 불러와서 파일을 하나 파이참 불러와서 아까 하던 거에서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추가해서 이거는 ex 05번으로 해서 파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클래스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죠. 슈퍼 클래스를 클래스 이름으로 아까 우리가 윈터 IOC 클래스를 선언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 인스턴스 변수 초이스 아이스 초이스 하고 그 다음에 apply count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nationality nationality count 이것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슈퍼 클래스에서 선언한 그런 변수들입니다. 변수들이고 이어서 바로 여기다가 서브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클래스를 똑같이 선언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서브 클래스의 이름은 서브 아이스. 이게 이제 서브 클래스를 선언을 한 건데, 자 똑같이 선언을 일단 먼저 할게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생성자를 여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자,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자 셀프 영역을 통해서 지금 아이스 초이스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윈터 IOC에서 내셔널리티. 자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슈퍼 클래스에서 선언된 변수를 서브 클래스에서 불러올 때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를 붙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셀프를 붙여서 불러오게 되면은 이 셀프가 인식이 안 됩니다. 반면에 nationality 카운트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밖에 있어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변수를 여기서 지금 이제 가져다가 쓰는 건데 얘가 지금
이 서로 다른 클래스죠. 윈터 IOC하고 서브 아이스가 서로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인스턴스 변수 아이스 초이스를 초기화하려고 했더니 서로 다른 클래스에 지금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에 선언된 그런 변수를 이렇게 서브 클래스에서 다시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하고 싶으면 이때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윈터 IOC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해서 쓰게 되면은 그때 이제 셀프를 치고 상속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아까는 이게 지금 보여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셀프를 치면 들여쓰기가 안 돼 있죠. 들여쓰기가 지금 잠깐만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 안 돼 있죠. 들여쓰기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지금 위에서 지금 선언된 그 인스턴스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를 상속받은 그 서브 클래스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값이 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상속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 들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객체를 또 여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게임 1. 근데 이번에는 객체를 자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서브 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서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서브 클래스에서 그리고 myGame1에서 아이스 자 초이스 변수를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스 초이스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죠. 이건 지금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지금 인스턴스 변수를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서 지금 접근을 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컬렉 1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자, 우리 아까 출력했던 대로 경기 종목을 출력할 때는 객체 이름 써주고 아이스 초이스를 써주면 자, 우리 그 저장된 인스턴스 초이스의 값을 똑같이 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클래스 변수에서 크게 상속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일단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자, 클래스 이름 써줍니다. 클래스 윈터 IOC의 내셔널리티 어카운트, 내셔널리티 카운트가, 이건 이제 클래스 변수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건 인스턴스 변수값을 출력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인스턴스 변수가 서브 클래스에서 이제 생성을 했는데, 지금 얘가 실질적으로 있는 위치는 이 부모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 있는데 서브 클래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객체를 이번에는 2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아이스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서 아이스 내셔널리티 아이스 초이스를 접근을 해서 여기에 값을 컬링 2로 이번에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초이스 값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는 지금 여기에서 선언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서브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바꿔서 출력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만 하나 출력해 줄까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는 아마 앞에서 봤던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죠. 컬링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누적이 됩니다. 내셔널리티 어카운트. 여기서는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속 관계를 맺고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체를 서브 클래스에서 이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아까 우리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아까 프로그램은 그냥 클래스 부모 클래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모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런 그 변수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 지금 하나의 클래스를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눈 겁니다. 윈터 IOC하고 서브 아이스로 나눠서 지금 윈터 IOC에는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만을 선언을 해놓고, 서브 클래스에서는 거기에 연결된 메서드들, 즉 생성자를 따로 서브 클래스에서 지금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객체를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초기화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이용해서 그런 그 초기화된 변수의 값을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거는 여기서는 뭐예요? 클래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그런 그
객체를 만든 다음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런 필드를 접근을 해서 출력한 것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는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관계, 파이썬에서 상속관계는 크게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 옆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상속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이렇게 이제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서 만들어서 객체를 이렇게 생성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방금 봤던 그런 함수 관계에서 그 함수들을 이름을 중복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 관계에 있는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상속 관계에서 이제 오버로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슈퍼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슈퍼 클래스를 갖고 와서 서브 클래스로 이렇게 상속 관계를 맺었죠. 자, 상속 관계를 맺은 겁니다. 상속 관계를 맺었고, 이때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하나는 슈퍼 클래스에서 생성을 하고 하나는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봤던 상속 개념에서 객체를 만들 때 하나는 이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에서 이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거고, 하나는 서브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상속을 받아서 서브 클래스에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랬을 때 만약에 인스턴스 객체를 가지고 만약에 메서드 이름을 똑같으니까 여기에 이름이 동일하고 여기 이름이 동일하죠. 메서드가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똑같은 이름을 호출하게 되면 슈퍼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 얘는 서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이죠. 오버로딩.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샵을 불러와서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EX10-06번 6번으로 해서 파일 하나 만들어. 파일로 EX10-06번. 자, 그래서 먼저 상속 관계로서 슈퍼 클래스, 자, 클래스가 IOC IOC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컬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생성을 했어요. 컬링이라고 메서드를 생성하고,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프린터하고 결승
진출이라고 하는 프린트를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여기서는 서브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서브 아이스로 지정을 했고, 자 여기서 윈터 IOC라고 하는 지금 부머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메서드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를 오버로딩을 한 겁니다. 오버로딩을 한 거죠. 똑같이 오버로딩을 해갖고, 자, 여기서는 이제 출력을 했는데, 수상.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기서는 결정 진출 출력해주는 컬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든 거고, 그걸 상속받은 서버 아이스에서는 똑같은 함수를 썼는데 이름은 여기서는 은메달 수상을 출력해 주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메인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 두 개의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관계에서 오버로딩 프로그램. 자, 먼저 슈퍼 클래스에서 프린트하고 슈퍼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객체를 일단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틀 1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서 만드냐면 윈터 IOC라고 하는 클래스에, 즉 슈퍼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틀 1 인스턴스에서 컬링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링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고, 이어서 서브 클래스 메소드를 이어서 바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자 객체를 배틀 2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서브 아이스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서 지금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자식에서 만든 객체를 가지고 컬링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컬링이라고 하는 지금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지금 하나는 부머 클래스인 슈퍼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슈퍼 클래스 객체에서 컬링을 호출하게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자식 클래스인 서버 클래스에서 배틀2 객체를 만든 다음에 배틀2 객체에서 컬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름이 같으니까 어떤 메서드가 호출되는지를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보면,
자, 지금 슈퍼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컬링 메서드를 했을 때 결승 진출이라고 하는 문장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실행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슈퍼 클래스에서 지금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에 있는 컬링 메서드가 호출되어져서 요것이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나와 있는 서브 클래스에서 메서드 호출했을 때 은메달 수상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서브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 객체 가지고 컬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더니 바로 이 서브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컬링을 실행해서 프린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상속관계에서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중복했을 때 이걸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죠. 오버로딩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객체가 어디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그 메서드 이름이 같더라도 실행되는 메서드가 각각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슈퍼 클래스의 메서드,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면 객체가 만들어지면 서브 클래스 메서드를 각각 호출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산자를 가지고도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오버로딩은 연산자를 메서드로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그런 그 연산자들이 있었죠. 이런 산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 다음에 비교 연산,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어떤 그 레인지나 뭐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연산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서드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뭐 우리가 하나씩 다 기억을 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연산자를 이제 더하기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메서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는 원래 갖고 있던 연산자의 의미를 그대로 다 갖습니다. 갖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를 구현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메서드를 기준으로 양옆에 이렇게 언더라인이 두 개가 붙는 것을 보통 특수 메서드라고 해요. 또는 이제 매직 메서드라고 합니다. 매직 메서드. 그래서 특수한 기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봤던 매직 메서드 중에 생성자 있었죠. 생성자. 이것도 좀 특수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좀 다른 메서드와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앞뒤로 해서 이제 붙여주게 되면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하는 메서드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죠, 요거를 문자열의 길이 어떤 요소의 길이, 문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변수나 들어가 있는 것들의 어떤 길이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여기서 10 EX 10에 5 7번 그래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특수 메서드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문자열 반환하는 특수 메서드 프로. 자, 그래서 먼저 자, 인풋문을 이용해서 자, 문자열을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을 써서 문자열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입력이 되겠죠. 문자열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다음에 프린트 해서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때 자, 이건 붙여 쓰겠다는 거죠. 한 줄에다가 붙여서 쭉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스트링 자 length라고 하는 우리가 변수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장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점을 누르게 되면은 문자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특수 메서드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len이라고 하는 length라고 하는 이 지금 특수 메서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붙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별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사용자에서 입력을 받아서 입력하는 것을 자, 이 메서드, 특수 메서드 호출해서 우리가 그 길이를 이제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내가 여기서 뭐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문자열의 길이가 총 15라고 하는 것을 얘가 이제 구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은 이렇게 이제 기존의 연산자 등을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문자열의 길이 반환을 이렇게 우리가 특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즉 특수 메서드는 연산자 오버로딩에 해당하는 그런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라이딩은 자,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서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오버로딩은 그냥 그 함수 이름만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는 거고, 얘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 정의의 메서드의 이름과 서브 클래스에서 지금 작성한 메서드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상속관계에서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이제 선언을 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슈퍼 클래스에서 자,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슈퍼 클래스 메서드를 선언하죠. 그리고 서브 클래스를 선언해서 자, 슈퍼 클래스를 갖고 와서 상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속 관계가 묶여져 있는 관계에서 자, 서브 클래스에서도 이게 서브 클래스 메서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 그러면
이 서브 클래스에서 이 서브 클래스 메서드가 수행될 때에 여기서 슈퍼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지금 인스턴스가 서브 클래스에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인스턴스 객체를 갖고 서브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얘가 어디로 호출하죠? 아까 오버로딩 할 때 부모 클래스에서 선언된 인스턴스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자식 클래스에서 선언된 인스턴스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했죠. 당연히 여기도 자식 클래스에서 지금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뭐예요? 슈퍼 클래스를 호출해주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죠.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메서드를 가서 먼저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클래스의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윈터 IOC의 컬링하고 서브 아이스의 컬링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정의를 했는데 실행 순서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 실행이 먼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프로그램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때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이게 08인가? 8이죠? 8. 자, 그래서 슈퍼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걸 하고 자, 윈터 IOC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컬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여기서 결승 진출 그리고 자, 여기서는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서브 클래스 서브 아이스 만든 다음에 여기서 윈터 IOC를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컬링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작성한 함수 오버로딩과 동일하죠. 오버로딩과 동일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슈퍼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슈퍼. 이 슈퍼의 의미는 바로 자기 부모 클래스를 지칭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컬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만약 컬링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자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있는 컬링을 메서드를 호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여기다가 은메달 수상이라고 하는 출력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달라진 거는 요 부분이 추가된 거죠. 요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어져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먼저 호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클래스에 있는 그런 그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메인 프로그램에 가서
해서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오버라이딩 프로그램. 자,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를 서브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서브 클래스가 지금 이거죠? 서브 아이스가 자식 클래스입니다. 자식 클래스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뭘 호출했냐면 컬링을 호출합니다. 컬링. 여기서 컬링을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자식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컬링을 호출하게 되면 이 둘 중에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컬링 요 놈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해서 요거로만 이제 뭐야 종료해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슈퍼라고 하는 오버라이딩 되어지는 함수를 만난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자, 놓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보면 대로 결과는 앞에서 우리가 방금 그 오버로딩에서 했었던 결과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소스 코드 면에서 보면은 그냥 얘는 자식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했더니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호출됐죠.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라이딩. 그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메서드가 슈퍼라고 하는 메서드가 사용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에서의 이런 그 상호관계에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